처음에는 소비 진짜 많이 줄여봐야지, 돈 정말 많이 아껴봐야지, 많이 저축해서 부자 돼봐야지 라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가 조금만 지나면 결국에는 쓸 거 다 쓰고 가계부 적으면서 그냥 반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짠돌이인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 그렇게 아껴갖고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곤 하는데, 그렇게 제가 짠돌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저축을 잘 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대 짠돌이가 알려주는 저축법 3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 작성하기입니다. 사실 돈 관리라고 하는 건 예산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즉, 월급을 받았을 때 또는 목돈이 생겼을 때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이 인간은 사실 보상심리가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전부 다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생겼을 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기란 사실 쉽지 않죠. 자제력이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 밤늦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허기를 참지 못하고 야식을 먹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월급 관리, 돈 관리에도 예산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그냥 기록하듯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소비 진짜 많이 줄여봐야지, 돈 정말 많이 아껴봐야지, 많이 저축해서 부자 돼봐야지 라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가 조금만 지나면 결국에는 쓸 거 다 쓰고 가계부 적으면서 그냥 반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이 가계부라고 하는 건 기록하듯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안에서 내가 적절히 소비를 잘 하고 있나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 습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변동 지출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져 있는 월세라던가 부모님 용돈이라던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자동이체들에서 우리가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없지만, 사실 소비를 줄여나간다는 건 변동 지출을 조금씩 억제해 나간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한 달 내내 바깥에서 커피를 사 먹는 습관을 발견을 한다던가, 그런데 커피를 끊지 못하겠으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텀블러 할인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커피숍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텀블러 들고 가면 커피를 400원에서 500원씩 할인해주는 커피숍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요새는 무제한 요금제만 사용해도 VIP 등급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VIP 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할인 같은 것들도 VIP 고객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통신사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에 한 번씩은 영화를 무료로 또는 10,000원에서 15,000원씩 할인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취미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해 나가면서 변동 지출을 줄여나가실 수도 있겠죠. 이처럼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를 통제해 나가고 변동 지출을 줄여나가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 가계부를 작성할 땐 그냥 기록하고 반성하는 용으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안에서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제 저축을 통해 절대적 저축 금액을 정하는 방법인데요. 앞선 첫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나의 소비 패턴이라던가 소비 습관이라던가 나의 고정 또는 변동 지출을 파악을 하셨다면 바로 목표를 잡고 저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목표라는 건 나 개인의 재무적 목표를 뜻하는데, 짧게는 1년, 3년, 5년, 10년, 길게는 은퇴 이후인 20년에서 30년까지를 고려해서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셔야 하고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각 목적별 시기에 맞는 상품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긴 목표일수록 해지가 어렵거나 장기간 가입을 요구하는 상품을 가입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기간이 짧은 목표일수록 저축하는 금액을 높여서 목표 달성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1,000만 원 모으기, 3년 안에 전셋집으로 이사가기, 5년 안에 내가 원하는 차량 구매하기, 이런 것과 같은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20만 원씩 연금 들어서 60세 은퇴해서 월에 100만 원씩 수령하기, 이런 목표들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설정한 목표들을 기반으로 저축을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소비가 들어드는 효과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 소비를 통한 저축 체력을 기르자 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는 허리띠 꽉 졸라매고 돈 모아라, 그리고 강제로 모아서 소비를 극도로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세 번째에 뜬금없이 행복 소비를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아무래도 우리 모두 사람이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 나가다 보면 잠깐 동안은 돈이 모이는 재미가 있어서 동기부여를 받고 원동력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게 1년, 2년, 3년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억제하던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한 번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례들도 너무 많이 봐왔고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삐가 풀려서 폭식을 하는 것과 같은 심리겠죠. 때문에 극도의 다이어트라던가 극도의 강제저축 소비 통제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도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땐 월급의 10%씩을 비상금을 목적으로 별도의 통장에 꼭 저축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비상금 통장은 월급의 3배의 금액이 모일 때까지 꾸준하게 저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비상금 통장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예방해 줍니다. 단순히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재무적 계획이 틀어지는 걸 방지하는 아주 좋은 목적의 비상금 통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다 보니 내가 이 비상금 통장에 월급의 3배가 되는 금액을 모았는데 이 목돈을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저축을 열심히 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잘 지킨 본인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즉 행복 소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행복 소비라고 하는 건 비상금 통장에 모여있는 금액의 20에서 30% 정도 되는 금액을 할애해서 소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소비는 어떤 소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라던가 명품 옷을 구매하셔도 되고, 휴대폰을 변경한다던가 전자기기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휴가철이라던가 장기간 연차를 활용해서 여행을 다녀오셔도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 달에 10%인 20만 원씩을 월급의 3배 정도가 되는 600만 원까지 모았다라고 보면 그 600만 원의 30%는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18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꽤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 즉 행복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저축할 수 있는 체력을 지속적으로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대에 짠돌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적지 않은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3가지 저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건강관리라던가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운동과 건강관리처럼 한번 열심히 관리해서 생긴 재무 근육은
한번 만들어놨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1년, 3년, 5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시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목표하신 재무적 목표에 꼭 달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